상하에 이어 또 다른 천연 자원이 풍기 현상을 일으키며 플라스틱의 발전을 앞당기게 됩니다. 또 뭐야? 이 사건은 19세기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진 건데 과연 뭘까요? 미국? 미국엔 사건 사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바로 전기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시작한 산업. 2차 산업혁명입니다. 아. 1883년 뉴욕 브로드웨이 밤거리엔 최초로 가로등이 켜졌고 1902년 미국 전역에 9천 개의 전화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야. 이 시기 수요가 급증하던 천연 자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엿? 엿 아니에요? 엿? 맞아, 뽑기. 뽑기, 맞아, 뽑기. 옛날 학교 앞에 저런 엿 많이 팔았었는데 나. 이것의 이름은 셸락이라고 하는 건데 셸락이란 암컷 깍지벌레가 나무 껍질에 들러붙어 다니며 수액을 빨아먹고 남기는 분비물, 즉 천연 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셸락의 열과 압력을 가하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아서. 우와, 신기하다. 이걸 전선이나 모터 등에 얇게 코팅하면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체로 탁월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걸 또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셸락의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뭐였을까요?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네, 원료 자체 수집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벌레 사는데도 찾아다녀야 되고. 네, 셸락 1kg를 만들려면 자그마치 5만에서 30만 마리의 개체의 엄청난 깍지벌레가 필요했던 거예요. 못 쓰겠네.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네요. 낮았던 거죠. 그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과거의 상하 때처럼 셸락을 좀 대체할 뭔가 물질이 필요했던 거네요. 맞아요. 우선 상하를 대신해서 만들어졌던 셀룰로이드는 폭발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전기 제품에는 쓸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자 이번에는 벨기에 출신 화학자 리오 베이클랜드가 나섰습니다. 21살의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이 베이클랜드는 1907년 오랜 연구 끝에 석탄을 추출할 때 나오는 페놀이라는 화학 물질을 활용해서 자연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최초의 인공 합성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천연 수지 셜락과 비교해 보니 어떠세요? 이거 비슷해요. 그렇죠. 베이클랜드는 이 물질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베이클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베이클라이트는 앞서 개발된 셀룰로이드와 달리 폭발하지도 않았고 더 강한 열도 잘 견뎌내서 우수한 안정성을 지녔어요. 또 햇빛, 습기 등에도 변색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서 내구성도 훌륭했어요. 어쨌든 교수님 이게 발명됐을 때 반응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베이클라이트는 원래 목적인 셜락의 완벽한 대체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대로 성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이걸로? 오, 뭐지? 이제 만들. 아 뚜껑 같은 건가 지금? The molding powder pouring into these shell molds is prepared by combining resinoid with a cellulose filler. 뭐야? 뭐예요? 전화기. 와, 전화기. 네, 베이클라이트는 전화기 보급의 시대와 맞물려 전화기를 Resistance to heat, 만들어내고 acids, oil, and moisture. Now there are 또 over 자동차의 200 확산 시대에 resinoid parts 걸맞게 in the 차량의 modern 손잡이나 내부 커튼 등을 만드는 데도 쓰였고요. 이 밖에도 면도기, 라디오, 빛, 거울 케이스 등의 소소한 일상용품까지 전부 플라스틱인 베이클라이트로 대체가 가능해진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어요. 세상에. 진짜 신기해.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네요. 네. 그럼 이 베이클라이트가 발명됐을 때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된 건가요, 교수님? 맞아요. 드디어 플라스틱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물질을 만든 천재 과학자 베이클랜드에게 찬사를 보냈어요.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으로 1924년 타임지 표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이클라이트 칫솔로 이를 닦는 순간부터 베이클라이트 침대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만지고 보고 사용한 모든 것은 1000가지 용도를 가진 이 물질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진짜 에디슨 말고는 잘 몰랐네요, 저희가. 네, 베이클라이트는 천의 용도를 지녔다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거의 모든 종류의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천연 재료가 아닌 버려지는 석탄의 부산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상류층에만 허용되던 물건들을 일반 대중들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베이클라이트는 기적의 신소재, 신의 선물과도 같았죠. 그랬겠네요. 이후 베이클라이트는 수많은 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이고 중합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새로운 중합체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1935년 드디어 혁신적인 물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더 혁신적인 물질이. 뭘까요? 바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최초의 인공 섬유, 나일론입니다. 이건 1935년 미국의 최대 화학회사였던 듀퐁에서 개발한 나일론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인조 섬유입니다. 나일론이 탄생한 계기는 한 연구원의 장난 때문이었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재현해 주시겠어요? 저 자네 그거 왜 그걸 빙빙 돌리면서 돌아다니나 정신 사납게. 가만히 있기 지루해서요. 그 막대에 뭘 묻히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실처럼 보이는데? 예? 우리 실험하던 플라스틱에 묻힌 막대인데?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플라스틱이 실처럼 늘어나네요. 어? 그 실처럼 늘어난다고? 아니 그럼 플라스틱으로 실을 만들 수도 있겠네? 지저스 유레카. 이렇게 해서 발견했다고요? 돌리다가? 네, 이처럼 연구원은 연구 중이던 플라스틱 물질을 유리막대에 묻혀서 장난삼아 방을 돌아다녔는데 그게 실처럼 길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합성수지에서 긴 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며 나일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듀폰에서는 나일론을 처음 공개하며 그 특성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석탄, 물과 공기처럼 흔한 원료에서 얻었지만 나일론은 강철처럼 강하고 거미줄처럼 가늘며 천연 섬유보다 더 큰 탄성과 광택을 자랑합니다. 대단해 보이네요. 이전까지 누에고체 실크나 양털인 양모, 모카의 면 등 비싼 천연 자원으로 옷을 만들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일론은 강한 탄성 등의 장점으로 천연 섬유의 완벽한 대체품이 되었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발견인데요. 그리고 각 재료들의 장점을 다 모아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처럼 기적의 실이라 불리던 나일론은 곧 제품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나일론을 이용해 만든 이 제품은 출시 당일 단 3시간 만에 완판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네, 주얼리? 막 나일론 주얼리요? 박진희 씨 오답입니다. 아니면 빛. 머리빗. 머리빗. 그럴 수 있는. 나무빗을 쓰다가 갑자기 오답이죠. 규현 빨리 씨? 오답이라 하세요. 네, 오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 가발? 규현 씨 오답입니다. 너무 뻣뻣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발. 이거 그거 정답. 같아요. 정답. 아니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혜성 씨가 손을 들었어요. 혜성 씨. 네네네. 그 여자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 스타킹? 정답입니다. 우와. 그럼 그 전엔 스타킹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실크 스타킹이었어요. 아, 실크요? 실크로도 만들 수 있구나. 스타킹한 건 있었고. 비단으로 만든. 네. 나일론 실. 출시하자마자 초대박을 낸 나일론 제품은 바로 스타킹이었습니다. 1938년 나왔던 나일론 광고에 적힌 글을 박진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더 얇고
더 사랑스럽고 더 오래 신는 스타킹, 나일론은 당신에게 상상 그 이상을 선물합니다. 광고 자료 한번 같아. 진짜.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 난 저때 자료 화면인 줄 알았어. 광고 모델인 줄 알았어요. 어, 저 때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사고 싶어요. 진짜. 이전엔 두툼한 실크 스타킹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비칠 정도로 얇고 투명한 디자인은 나일론 스타킹이 처음이었어요. 와. 근데 정말 이렇게 맨날 두꺼운 스타킹 신다가 갑자기 얇은 스타킹을 신으면 여자로서 얼마나 그게 맞아요. 신어보고 싶고 막 맞아. 얼마나 부럽고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는. 맞아요. 네. 네, 첫 출시 당일 스타킹을 사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돈 좀 있다는 여성들은 다 몰려왔다고 해요. 와. 게다가 구입 후 그 자리에서 스타킹을 바로 신어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미리 만들어둔 물량이 4,000켤레였는데 3시간 만에 완판되며 나일론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와. 근데 진짜 좋아했겠다. 이후 나일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요. 칫솔. 강한 털은 다릅니다. 이 칫솔모는 눅눅해지지 않고 치아를 더욱 깨끗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칫솔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나일론 칫솔모에 대한 광고인데요. 그럼 이전까지는 칫솔모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뭘 쓴 거지? 데지털. 데지털?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럼 잇몸 다 상하겠다고. 데지털 찔려도 바로 아프던데. 데지털이었어요. 데지털 칫솔은 그 품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서 서민들은 한 가족이 칫솔 하나를 사서 돌렸어요? 다 같이 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일론 칫솔모의 개발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뛰어난 칫솔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와. 그럼 저희가 쓴 지금 칫솔들이 다 나일론인가? 나일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나일론이었구나. 또한 나일론은 양말, 코트, 스웨터, 수영복들의 소재로 쓰이면서 패션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어요. 나일론의 개발로 천연 섬유의 대체품인 플라스틱 합성 섬유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와. 이처럼 미국에서 플라스틱의 개발에 성공이 이어지던 1930년 플라스틱 산업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뭐죠? 바로 석탄 대신 석유 사용이 늘면서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플라스틱은 탄소로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인데 탄소는 석탄뿐 아니라 석유에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들은 정유 공장 옆에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 공장을 세워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이 일로 미국은 전 세계의 플라스틱 산업을 선도하게 됩니다. 임소희 씨, 그 석유로 대체 어떻게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그거 액체인데. 아, 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이 원유를 끓이게 되면 끓는 점에 따라서 LPG 가스, 그리고 휘발유, 나프타, 등유, 항공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각각 분류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중에 나프타라는 액체를 다시 끓이면 거기서 에틸렌 가스랑 프로필렌 가스, 뭐 다른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에틸렌이랑 프로필렌을 각각 여러 개씩 합친 걸 중합체라는 뜻을 가진 폴리머 영단어를 앞에 붙여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너무 똑똑해요. 정말 카이스트에서 많은 걸 하네. 그러니까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플라스틱 산업의 규모가 커져가던 상황에서 플라스틱은 한 거대한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아,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철, 금속, 유리, 나무 등의 천연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전쟁이 계속되며 공급이 어려워지자 플라스틱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과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 선보였는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헬멧 아니야, 헬멧? 일단 옷.
뭐 신발, 분모도 장구, 있고. 무기들에 많이 쓰였을 거예요. 무기들도 많이 쓰.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다 플라스틱이죠. 네. 이렇게 미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플라스틱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벌이던 중 전력의 필수적인 한 천연 자원이 부족해진 겁니다. 뭐지? 바로 고무였습니다. 미국에선 군용 자동차, 군용 보트 등에 필요한 타이어 재료 수급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에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We have set this period aside to get the old rubber in. Once the rubber is in, we will know what our supplies of used rubber are. We are going to see to it that there's enough rubber to build the planes to bomb Tokyo and Berlin. Enough rubber to build the tanks to crush the enemy wherever we may find it. Enough rubber to win this war. 미국인들은 가정에서 쓰던 고무 장화까지 내놓을 정도로 고무 모으기 운동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와. 교수님, 고무 모으기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사실 이거를 모아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체품이 필요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형 석유화학회사, 연구소, 대학들이 모여서 고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고무 개발. 이 일로 미국은 2년 만에 합성 고무 생산량을 천연 고무의 2배까지 끌어올렸고 합성 고무의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한 연합군은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은 또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러 군데요. 뭐 다 쓰이죠. 여기저기. 다방면. 바로 레이더였습니다. 레이더요? 네. 영어 P로 표시되는 폴리에틸렌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재인데 대표적으로 생수병, 음료수병을 이 소재로 만듭니다. 아, 페트병. 그리고 투명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비닐봉지, 비닐 장갑 등을 만들고요. 대단한 걸. 또 단단하게 만들어 샴푸통, 세제통도 만들 수 있는 만능 플라스틱 소재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이 폴리에틸렌을 이용해서 군용 레이더에 케이블을 감쌀 피복제를 만들어 레이더 성능을 높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영국군 레이더가 독일군의 폭격기를 사전에 추적할 수 있었고 영국 상공에 도착하기 전 명중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선 이 폴리에틸렌을 군사용 비밀물자로 분류해서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와, 지금 되게 흔해졌는데. 그리고 플라스틱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것의 생산까지 가능하게 해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뭘까요? 전차? 원자폭탄? 네, 맞습니다.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핵까지? 당시 미국에선 원자탄을 개발하는 맨하탄 계획을 극비리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죠? 원자탄 제조에 필수적인 우라늄 가스를 담아낼 수 있는 강한 소재가 필요했는데 나일론을 개발했던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서 강한 산성과 고온 등 거친 환경을 견디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플라스틱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테프론이라는 물질이었어요. 테프론? 테프론? 네, 아, 테프론. 처음 들어보는데. 미국에선 이 테프론을 이용해서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한 후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 플라스틱의 종류와 대량 생산 시스템이 더욱 확장되면서 플라스틱은 이제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